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해요. 젊어서 남편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악착같이 청소며 식당이며 일해서 건물도 올리고 번듯한 아파트도 장만했으니까요. 자식 농사도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죠. 아들 김대식, 그 녀석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꼴을 보면 과연 이게 성공한 인생이 맞나 싶어요. 겉으로는 우아한 건물주 사모님 소리를 듣지만 속은 아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며느리 유성미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모처럼 늦잠이라도 자고 싶어서 안방 커튼을 꼼꼼하게 치고 누워 있는데 현관 쪽에서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경쾌하기까지 했어요. 제 집 비밀번호를 저보다 더 잘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바로 며느리예요. 인터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거실을 점령했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죠. 주말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다는 건 무언가 챙겨갈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유성미가 벌써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아들 대식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나오면 아는 척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주방으로 다가갔어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제 말에 유성미는 냉장고 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하더군요. 근처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그 한우 양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기가 찼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니요. 아들네 집은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굳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죠. 게다가 오자마자 찾는 게 고기라니.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말했어요. 그거 내가 친구들이랑 국 끓여 먹으려고 아껴둔 거다. 저기 맨 위 칸 안쪽에 넣어뒀어. 그 말을 듣자마자 유성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서 신문지에 싸둔 고기 덩어리를 낚아채더군요. 아주 싱싱하고 좋은 고기였어요. 제가 단골 정육점에 미리 주문해서 받아온 최상급 한우였으니까요. 유성미는 고기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이거 마블링이 너무 심한데요? 어머니 연세에는 기름기 많은 거 드시면 혈관 막혀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시잖아요. 이건 우리 애들이나 구워줘야겠다. 어머니는 그냥 담백한 국거리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아시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제 건강을 걱정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본인 입으로, 본인 자식들 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예, 그건 구이용이 아니라 국거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위로 골라온 거야.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니? 너희 먹을 건 너희가 사다 먹어라. 제 말에 유성미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기분 나쁘다는 표시죠. 며느리는 들고 있던 고기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팔짱을 꼈어요.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군요. 어머니, 고기 한 덩이 가지고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남이에요? 손주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할머니가 되어서 그걸 아까워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좋은 거 드셔봤자 다 소화도 못 시키시잖아요. 우리는 식구가 넷이라 식비 감당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셈 치면 어디가 덧나요? 말투가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빚이라도 진 줄 알겠어요.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주말 아침부터 집안 꼴만 우스워지니까요. 저는 시선을 돌려 거실에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대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처가 엄마 먹을 고기까지 가져가겠다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냐? 대식이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아, 엄마. 그냥 줘요. 성미가 며칠 전부터 애들 고기 먹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고기 하나 가지고 며느리랑 기싸움을 하려고 해요. 나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런 소리를 하니까 며느리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겠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호통이라도 쳤을 텐데 제가 오냐오냐 키운 탓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결국 유성민은 고기를 챙겼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냉장고를 다시 뒤적거리더니 제가 담가둔 파김치통이랑 멸치볶음 반찬통까지 죄다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 파김치 맛있게 익었네요. 대식 씨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가져갈게요. 그리고 멸치볶음은 애들이 잘 먹으니까 이것도요. 아, 참기름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여분 있으세요? 마치 제 집 팬트리 털어가듯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힘이 빠져서 그냥 손짓으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저만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될 게 뻔하니까요. 유성민은 신이 나서 챙겨온 보냉 가방에 반찬들을 차곡차곡 쟁여 넣더군요. 가져가는 건 좋은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요. 짐을 다 챙긴 유성미가 식탁에 앉으며 저에게 불쑥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요. 이게 뭐니?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예요.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10만 원은 더 나왔더군요.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저한테 가져오는 건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는 제 명의가 맞아요. 결혼할 때 집 장만할 능력이 안 되는 아들을 위해 제가 사둔 집에 들어가 살게 해준 거죠. 전세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아요. 그냥 살게 해줬으면 관리비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관리비를 왜 나한테 주니? 너희가 쓴 전기랑 수도 요금이잖아. 너희가 내야지. 제 말에 유성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명의자가 어머니잖아요. 집주인이 관리비 내는 게 법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차 바꾼 거 할부금이 시작돼서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요. 어머니 건물 월세도 들어오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손주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아들 부부 좀 봐주세요. 논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명의가 제 것이니 제가 내라니요. 그럼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낼 건가요? 차도 그래요. 멀쩡한 차 놔두고 외제차로 바꾼 게 누구인데 그 할부금 때문에 관리비를 못 내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 차 바꿨니? 상의도 없이? 아, 네. 대식 씨가 승차감 좋은 거 타고 싶다기도 하고 애들 픽업할 때 다른 엄마들 차 보니까 기죽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어머니가 처리해 주세요. 네. 유성민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압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하면 또 돈 가지고 유세 떤다느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는다느니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게 뻔했거든요. 저번에 한번 거절했다가
아들이 술 먹고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성미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알았다. 이번만 내가 내마. 대신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다. 아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라니까. 유성민은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까의 짜증 섞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죠. 그 표정이 더 얄미웠어요. 대식씨, 가자. 어머니가 내주신대. 소파에 누워있던 대식이가 그제야 느릿느릿 일어났어요. 엄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향하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태풍처럼 들이닥쳐서 냉장고를 털고 돈까지 뜯어간 뒤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마음에 커피를 한 잔 탔어요.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봤죠. 저기 주차장에서 아들 부부의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번쩍번쩍한 외제차더군요. 제 돈으로 관리비 내고 제 고기 가져가서 구워 먹으며 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겠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며느리인걸요. 내가 좀 더 참고 베풀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동네 친구인 진숙이랑 영희를 만나러 카페에 갔어요. 다들 나이가 드니 자식 자랑 아니면 자식 걱정이 주된 대화 주제였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승진했다고 용돈을 200만 원이나 보냈더라. 안 그래도 되는데 말이야. 진숙이가 입이 귀에 걸려서 자랑을 했어요. 영희도 질세라 거들었죠. 우리 사위는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예약해줬어. 늙어서 호강한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만 홀짝였어요. 며느리가 냉장고 털어간 이야기나 관리비 떠넘긴 이야기를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그냥 다들 효자효부둬서 좋겠다며 맞장구만 쳐줬죠. 속으로는 부러워서 배가 아팠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척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떴어요. 친구들이 어머, 현자 며느리 전화 왔네? 받아봐, 좋은 소식인가 보지. 라며 부추겼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도 아닌데 유성미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옆에 있던 친구들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집에 왔는데 김치통이 왜 비어 있어요? 대뜸 따지는 말투였어요.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지 오래였죠. 저는 당황해서 전화기 볼륨을 황급히 낮추려고 했지만 유성미의 속사포 같은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김치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담가달라고요. 마트 김치는 조미료 맛나서 애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시간도 많으신데 김치 하나 담가두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친구들의 시선이 제 얼굴로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예,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김치를 못 담갔다. 이번만 사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니? 하지만 유성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 톤이 더 높아졌죠. 아니, 어머니.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지 왜 핑계를 대세요? 제가 어제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골프 치러 가신 사진 SNS에서 봤거든요. 골프 칠 힘은 있으시고 손주들 먹일 김치 담글 힘은 없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 서운하다. 너가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가라는 말이 제 가슴을 훅 찔렀어요. 시어머니한테 너라니요. 물론 흥분해서 말이 헛나온 거겠지만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친구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숙이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고 영희는 딴청을 피우며 창밖을 봤어요. 그 정적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지금 밖이라서 나중에 통화하자. 끊는다. 저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친구들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주장 강하고 똑부러지잖아. 며느리가 살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현자, 너가 이해해라. 위로라고 건네는 말이 더 아프게 박혔어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애가 직설적이라 그렇지 뒤끝은 없어. 내가 김치 담가주기로 했는데 깜빡해서 화가 났나 보네.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서 내 김치 아니면 못 먹거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제 자존심을 챙기려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내가 돈 대주고 집 해주고 애 봐주며 키운 며느리가 나를 하녀 부리듯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건물주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며느리 눈치 보며 관리비나 대납해주는 호구일 뿐이었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아까 유성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도 많으신데 골프 칠 힘은 있으시고 제가 제 돈 쓰고 제 시간 쓰는데 왜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당장 따져 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들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손주들 못 보게 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저녁을 차려 먹으려는데 밥맛이 뚝 떨어져서 그냥 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멸치볶음은 며느리가 다 가져가 버려서 반찬이랄 것도 없었죠. 김치도 다 가져갔으니 텅 빈 냉장고가 제 마음 같았어요. 숟가락을 놓으며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며느리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과연 참는 게 답일까요? 이렇게 계속 호구처럼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고 내일은 또 며느리 비위 맞춰주러 반찬 가게라도 가야 하나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더군요. 유성미였어요. 어머니, 내일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식구들끼리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기 좀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애들 좀 봐주세요. 내일 오후 5시까지 갈게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돈인 분의 생일이니까 저는 애나 보라는 거죠. 죄송해요나 부탁드려요 같은 예의 바른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줄 거라고 믿는 저 뻔뻔함이 텍스트 너머로도 느껴지더군요. 저는 답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쳤어요. 알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절했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무서우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수모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이게 바로 제 일상이에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골마 터지기 직전에 제 진짜 삶 말이죠. 일요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인터폰이 울려서 화면을 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더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진동하는 건 음식 냄새가 아니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였어요. 며느리 유성민은 어디 백화점 명품관 마네킹처럼 한껏 치장을 했더라고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손에는 새로 샀는지 로고가 큼지막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옆에 서 있는 아들 대식이도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요. 제 몰골을 내려다보니 무릎 나온 헐렁한 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이라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유성미가 현관으로 들어오며 아이 둘을 제 쪽으로 떠밀었어요. 7살짜리 손자와 5살짜리 손녀였죠. 애들은 오자마자 할머니 하고 안기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쳐들어가 소파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왔니? 애들 밥은 먹였고? 제가 묻자 유성민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요. 점심 대충 먹여서 배고플 거예요. 어머니가 저녁 좀 챙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둘째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약 먹여야 해요. 가방 안에 약 넣어뒀으니까 밥 먹고 꼭 챙겨주시고요. 마치 보모한테 지시하듯 딱딱 떨어지는 말투였어요. 제가 애들 밥 차려주는 기계도 아니고 오자마자 맡겨놓고 나가려는 태도가 괘씸했죠. 아들놈은 현관에 서서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늦어서 바로 가야 해요. 장모님이 식당 예약해 두셨는데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사돈생신이라면서 늦으면 안 되지. 근데 너희는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니? 제가 뼈 있는 말을 던졌지만 대식이는 눈치 없이 네. 무슨 말이요? 아, 애들 잘 부탁드려요. 다녀올게요. 하고는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유성미도 핸드백을 고쳐 매며 뒤따라 나갔어요. 어머니, 늦으면 밤 10시쯤 될 것 같아요. 애들 먼저 재워주셔도 돼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라니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나 할 법한 인사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제 집인데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쏟아붓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바닥에는 며느리가 신고 온 구두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듯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피자 시켜줘. 할머니, 나 만화 틀어줘. 이거 재미없어. 손주들이라 예쁘긴 하지만 며느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제가 안 된다. 밥 먹어야지 하고 달래면 엄마는 다 해주는데 할머니는 왜 안 해줘? 할머니 미워.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밥을 차려주려고 부엌에 들어가니 멸치볶음이고 뭐고 다 가져가 버려서 정말 줄 게 없었어요. 계란찜을 하고 김을 꺼내서 겨우 밥상을 차렸죠. 애들은 반찬 투정을 하며 밥알을 식탁 여기저기에 흘리고 다녔어요. 그걸 쫓아다니며 닦고 치우느라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며느리의 진한 향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제 몸에서는 쉰내 나는 땀 냄새만 배어들고 있었어요. 전쟁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TV 앞에 앉혀뒀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었더군요. 저도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식탁 위에 애들이 남긴 밥이랑 반찬 찌꺼기가 눈에 들어왔죠. 버리기는 아까워서 큰 대접에 남은 밥과 식은 계란찜을 쏟아붓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서 대충 비볐어요. 목이 메어서 물김치 국물을 들이키며 숟가락을 들었죠.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반짝거렸어요. 습관처럼 화면을 켰죠. SNS 알림이 떠 있었어요. 유성미가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죠. 무심코 눌렀다가 저는 먹던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풍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어요. 고급스러운 조명이 빛나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제 팔뚝만 한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각종 회, 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는 요리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돈어른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제 아들 김대식이 넙죽거리며 게장 살을 발라드리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밑에 달린 글귀가 가관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은 김서방이 쏜다. 인당 12만 원짜리 명품 게장 정식. 입에서 살살 녹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해시태그에는 효도, 사위사랑은 장모, 가족 스타그램, 행복한 주말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인당 12만 원이라니요. 식구가 5명은 되어 보이던데 그럼 밥값만 6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저한테는 관리비 20만 원이 없어서 징징거리고 고기 한 근 가져가는 걸로 생색을 내더니 장모님 생일에는 저렇게 큰 돈을 펑펑 쓴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게다가 아들놈 표정이 문제였어요. 저랑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하다, 귀찮다 인상만 쓰고 있더니 장모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처럼 웃고 있더군요. 저는 제 앞에 놓인 개밥 같은 비빔밥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고추장에 비벼진 식은 밥알들이 처량하게 느껴졌죠. 저기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최고급 요리를 즐기는데 그 돈을 대주는 저는 여기서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남은 밥을 먹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할머니, 똥 쌌어. 닦아줘. 그때 둘째 손녀가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지 않더군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그래, 간다가 하고 소리쳤어요. 엉덩이를 닦아주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붉은 꽃게 껍데기와 아들의 비굴한 웃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손녀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이미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잠이 든 상태였죠.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데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유성민은 얼굴이 발그레해서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애들 자요? 아유, 다행이다. 깨 있었으면 데리고 가기 힘들 뻔했네.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는 높았어요. 손에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양심이 있다면 자기들만 그 비싼 걸 먹었으면 제 생각나서 포장이라도 하나 해왔겠지 싶었거든요. 그래, 잘 먹고 왔니? 사돈 어른은 좋아하시더냐? 제가 짐짓 담담하게 물었어요. 유성민은 신발을 벗으며 호들갑을 떨었죠. 말도 마세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니까요. 김서방 최고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음식도 진짜 예술이었어요. 알이 꽉 찬 게 입에 넣자마자 녹더라고요.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배고픈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 자랑을 늘어놓는 꼬라지가 정말 미웠어요. 저는 힐끔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쳐다봤어요. 유성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쇼핑백을 들어 보이더군요. 아, 이거요? 식당에서 남은 잡채랑 전 좀 싸주더라고요. 어머니 드실래요? 근데 식어서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는데. 게장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먹다 남긴 잡채랑 전 찌꺼기였죠. 그걸 저한테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 친정 엄마한테는 12만 원짜리 게장을 사드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남은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죠? 됐다. 나 저녁 먹었다. 너희나 가져가서 먹어라.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유성민은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라며 아무렇지 않게 쇼핑백을 챙겼어요. 옆에 있던 대식이가 트림을 꺽 하더니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거기 진짜 괜찮더라. 나중에 엄마 생신 때도 거기 갈까요? 비싸긴 한데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너희 돈 없다며. 관리비 낼 돈도 없는 녀석들이 무슨 돈으로 거길 가니? 제가 쏘아붙이자 대식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꼬리를 내렸어요. 아, 맞다. 이번 달은 좀 힘들긴 하죠. 나중에요. 나중에 돈 좀 모으면.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약속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애들 깨겠다. 얼른 데리고 가거라. 나도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등을 돌렸어요. 대식이 안 하던 첫째를, 며느리가 업은 둘째를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애들 깰까봐 살며시 닫았어요. 고요해진 집안, 저는 식탁에 앉아 아까 먹다 남은 비빔밥 그릇을 쳐다봤어요. 퉁퉁 불어버린 밥알들이 마치 제 신세 같았죠.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서글픔 밑바닥에서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내 생일이 일주일 남았지. 너희가 어떻게 나오나 내가 똑똑히 지켜보마. 드디어 제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린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기대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며느리가 자기 엄마 생일 챙기는 꼴을 봤으니 내심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라도 뭔가 하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 같으면 TV를 켜서 뉴스를 봤겠지만 오늘은 핸드폰부터 확인했죠. 혹시라도 밤사이에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문자라도 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깨끗했어요. 스팸 문자 하나 와 있는 게 전부더군요. 아직 이르니까 그렇겠지. 애들 등원시키고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 테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미역국을 끓일까 하다가 관뒀어요. 내 손으로 내 생일 미역국 끓여 먹는 것만큼 처량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났어요. 친구들한테서는 축하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작 아들 내외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한테 걸 자존심은 없어서 아들놈한테 걸었죠.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대식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회사 점심시간인 모양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요? 나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주 태평한 목소리였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까맣게 잊은 게 분명했죠. 대시가 밥 맛있게 먹어라. 별일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제가 돌려서 물어봤어요. 저녁이요?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야근이라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니? 오늘이요? 11월 15일이잖아요. 아, 카드값 나가는 날이네. 엄마, 왜요? 돈 필요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제 생일은 기억 못하고 카드값 나가는 날만 기억하는 놈이라니요. 됐다. 일 봐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잠시 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군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바빠서 그렇다 쳐도 집안 대소사 챙기는 건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성민은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어요. 3번쯤 걸었을 때야 받더군요.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성민이 자고 있었냐? 네, 어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무슨 일이세요? 오후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었다니. 게다가 어제 술 마시고 노느라 늦었다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요. 오늘 내 생일인 건 알고 있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야 하는 짧은 탄식이 들렸어요. 어머, 오늘이요? 세상에, 제가 깜빡했네요. 알람 맞춰놨는데 왜 안 울렸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 지금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죄송하다는 말에 영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는 말투였죠. 저녁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대식이는 야근한다니까 너랑 애들이라도 와라. 제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 어머니, 저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알겠어요. 저녁에 대식이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할게요. 집으로 갈게요. 외식하자는 말은 죽어도 안 하더군요. 집으로 오겠다니 결국 저보고 밥상을 차리라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대식이는 제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들어왔고 유성민은 화장기 없는 부석부석한 얼굴로 들어왔죠. 두 손은 가벼웠어요. 케이크 상자 하나 없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대식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성민은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우, 속이야.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시켜 드실래요? 시켜 먹자니. 생일상을 차려오지는 못할 망정 배달 음식으로 때우자는 신보가 고약했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라. 밥하기 귀찮다. 그러자 유성미가 벌떡 일어나 정색을 하더군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기름진 치킨이 웬 말이에요. 소화도 안 되고 혈관에 기름 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저 속 안 좋아서 치킨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집밥 드세요. 집밥이 최고잖아요. 자기 속 안 좋다고 내 생일에 치킨도 못 먹게 하는 며느리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가서 먹자. 내가 살 테니까. 아유, 귀찮게 어딜 나가요. 옷 갈아입기도 힘들어요. 어머니, 밥이랑 반찬 있으시죠?
그냥 대충 먹어요. 생일이 뭐 별건가요? 가족끼리 얼굴 보면 된 거지. 유성민은 그렇게 말하더니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반찬이 하나도 없네요? 장 좀 봐두시지 그러셨어요. 누가 다 가져가서 없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너가 지난주에 다 털어갔잖니. 아, 맞다. 그럼 어떡하지? 대식씨,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나는 국물만 좀 마셔야겠다. 제 생일상에 라면을 올리겠다는 소리였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자 대식이가 눈치를 보며 말렸어요. 야,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라면은 좀 그렇지. 밥 줘, 밥. 반찬이 없다니까? 아, 있다. 잠깐만요. 유성미가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더군요. 유성미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밥통에서 퍼낸 김 빠진 밥 세 공기, 그리고 간장 종지 하나, 참기름병 하나가 전부였어요. 김치조차 없었죠. 자, 다 됐어요. 와서 드세요. 유성미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식탁 앞에 앉았죠. 하얀 쌀밥 옆에 놓인 시커먼 간장. 이게 내 칠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받는 생일상인가 싶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다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성민은 밥숟가락에 간장을 끼얹으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저탄고지니 뭐니 해도 옛날 방식이 제일 좋은 거래요. 어머니 어릴 때는 다 이렇게 간장에 밥 비벼 드셨다면서요? 추억도 생각나고 좋잖아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웰빙이죠. 소식하셔야 오래 사세요. 웰빙? 추억?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안 사돈 생일에는 12만 원짜리 게장을 사다 바치고 시어머니 생일에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라니요. 심지어 참기름도 제가 지난번에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국산 참기름이었어요. 제 재료로 저한테 생색을 내는 꼴이었죠. 너희 어머니 생신 때는 게장 먹고 내 생일엔 간장밥이냐?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자 유성미의 표정이 싹 굳더군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고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저녁 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멀리 사시니까 자주 못 뵙고 어머니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밥 먹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서운하게 말씀하시네. 매일 본다는 게 죄인가요? 가까이 살면서 애 봐주고 반찬해주는 게 죄냐고요. 아들놈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데 대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간장에 밥만 비비고 있었어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은지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그래, 내가 말이 심했구나. 밥이나 먹자.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간장을 한 숟가락 퍼서 밥 위에 뿌렸죠. 짭짤하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제 속에서는 비린내 나는 굴욕감만 느껴졌어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군요. 유성민은 제 눈치를 살피는 척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켜더군요. 대식씨, 나 속 좀 풀리네. 족발 시킬까? 매운 거 당긴다. 방금 전까지 속 안 좋다고 라면, 국물 타령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간장밥 먹는 꼴을 보고 나니 입맛이 도나봐요. 대식이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족발 좋지. 쟁반국수도 추가해.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인내심이라는 줄이었고 동시에 가족이라는 끈이었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주 차갑게 식으면서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니들이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물주로 보는구나. 돈 나오는 자판기 취급을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호구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간장밥을 먹으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간장 맛이 뭔지, 인생의 쓴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눕겠다. 너희끼리 시켜 먹고 가라. 갈 때 문단속 잘하고. 어머, 밥 남기셨네? 아깝게. 알겠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유성민은 뒤도 안 돌아보고 족발 주문에 열을 올렸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죠. 거기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가슴에 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한 예감이 들었죠. 내일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간장밥을 먹었지만 내일은 아주 맛있는 복수라는 요리를 준비할 생각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족발 뼈다귀를 식탁에 그대로 두고 간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싹 치우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정돈되는 기분이었죠. 오전 10시쯤 되었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유성미 얼굴이 보였어요. 어제 그렇게 가놓고 또 무슨 낯짝으로 온 건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죠. 어머니, 굿모닝이에요. 유성미는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상큼하게 차려입었더군요.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요. 커피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바닐라 라떼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커피 한 잔으로 퉁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죠. 그래, 고맙다. 무슨 할 말 있니? 아침부터 찾아왔을 땐 분명 용건이 있는 거니까요. 유성민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요.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간장밥 먹인 다음 날 집을 달라고요? 정말 대단한 멘탈이었어요. 명예 이전? 갑자기 그건 왜? 제가 짐짓 놀란 척 물었어요. 아니, 제 친구들은 다 자가인데 저만 시어머니 명의 집 산다고 하니까 좀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어머니 세금 폭탄 맞으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차라리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저도 기 좀 펴고 살고 일석이조잖아요. 어쩜 저렇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말을 잘할까요? 제 세금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날로 먹겠다는 신보였어요.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너희 그 돈은 있니? 아, 그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해. 저희가 나중에 효도 더 잘할게요. 네. 어머니, 저 진짜 내 집 마련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유성민은 제 손을 잡고 흔들며 애교를 부렸어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했어요. 지금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더 처절하게 밟아주려면 지금은 웃어줘야 했어요.
저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부드럽게 토닥여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래, 너희도 이제 결혼 7년 차인데 집 하나는 있어야지. 내 말이 맞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고 골치 아프지. 제 말에 유성미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졌어요. 어머, 진짜요? 어머니,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뿐인 며느리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대신 절차가 좀 복잡하잖니. 세무사랑 상담도 해야 하고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는 좀 기다리고 있어라. 대식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깜짝 선물로 해주자. 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어머니밖에 없어요. 와, 대박이다. 유성민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저를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가식적인 포옹 속에서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어요. 그래, 실컷 좋아해라. 그 기쁨이 클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충격도 클 테니까. 가서 기다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네네. 어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해올게요. 갈비찜 어떠세요? 간장밥에서 하루 만에 갈비찜으로 메뉴가 바뀌는 기적을 보았네요. 집 한 채가 걸리니 효심이 샘솟나 봐요. 됐다.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늦는다. 너희끼리 먹어라.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유성민은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싸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복도까지 들리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귀티나게 부자처럼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죠. 그리고 집 문서를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제가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소문이 빠르니까요. 차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가 있는 옆 동네 부동산 중에서도 제일 일을 잘한다는 곳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어떤 물건 찾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집을 팔려고 왔어요. 사장님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그 아파트는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라 인기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아, 여기 아주 좋은 물건인데 요즘 시세가 12억 정도 하거든요. 매물 내놓으시게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돈이 급해서 무조건 빨리 팔고 싶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아니 1억 싸게 내놓으세요. 대신 조건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가 아니라 잔금 치르기 전까지 세입자 명도 완료 조건으로요. 사장님이 놀란 눈치였어요. 1억이나 싸게요? 그럼 바로 나가죠.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나요? 네, 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사비 넉넉히 챙겨줘서 내보낼 거니까. 계약금 받고 한 달 안에 잔금 치르고 입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가장 빠른 날짜로요. 사장님은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오늘 당장이라도 계약금 쏠 사람 줄 섰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협조는 되시는 거죠? 그럼요. 제가 집주인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집 보여주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손님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시고요.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쌀쌀했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유성민은 지금쯤 자기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을 상상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건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퇴거 명령서가 될 거예요.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간장게장 값은 이걸로 퉁치자, 며느리야. 아주 비싼 수업료 내는 셈 쳐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엑셀을 밟는 제 발끝에 힘이 실렸어요. 집을 내놓고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 유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들뜬 톤을 연기했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요. 성미냐?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시네요. 유성민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았어요. 아침에 제가 흘린 증여 떡밥을 물고 아주 신이 난 상태였죠. 그래, 내가 아까 세무사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말이다. 증여를 하려면 일단 그 집의 정확한 감정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래야 세금을 얼마나 낼지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말이야. 아, 정말요? 벌써 알아보셨어요? 우와, 어머니 추진력 대박.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쯤에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랑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집 상태를 보러 갈 거야. 집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가치를 높게 쳐준다니까 청소 좀 싹 해놓거라. 너희 살림살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사실은 집 보러 올 매수 대기자들을 감정평가사로 속인 거였어요. 유성민은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니 제 말을 철석같이 믿을 게 뻔했거든요.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밤새워서라도 모델하우스처럼 번쩍번쩍하게 닦아놓을게요. 아, 그럼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라도 대접해야 하나요? 그래주면 더 좋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드려라. 그래야 일 처리가 빠르지 않겠니? 아, 그리고 대식이한테는 아직 비밀인 거 알지? 서류 다 준비되면 그때 짠하고 놀래켜주자꾸나. 네네. 입 꾹 다물고 있을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사랑한다니. 집 준다고 하니까 사랑이 막 샘솟나 봐요. 간장밥 줄 때는 고려장이라도 할 기세더니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 희망자 부부를 대동하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유성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 나와 문을 열더군요. 집안에서 향긋한 디퓨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민은 부동산 사장님과 손님들을 향해 허리가 꺾여라 90도로 인사를